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 최종 결선에 진출할 2명. 한 방에 끝내면 제일 좋은데요. 김문수 같은 분이 혼자 51% 이상 득표하면서 그냥 끝을 그대로 내버려야 이게 효과적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이 결과를 쭉 보게 되면은 최종 결선 2명을 뽑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반드시 김문수가 이제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한덕수 대망론이 터졌죠. 이제 출마가 거의 이제 100% 확정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채널 A에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었죠. 한덕수를 상대로 국민의힘 주요 4명을 다 1대1로 이렇게 단일화 이 경쟁을 붙여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한덕수의 압도적 완승입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단일화시 후보 적합도 한덕수가 그래도요,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잘 싸우는데, 이 차이가 제일 적어요. 그렇지만 한덕수가 54.1대, 김문수 25.0으로 압도하고 있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66.8대, 13.4,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58.2대 25.3. 홍준표가 얻었던 이 지지율은 제일 높지만, 이 경우에 한덕수의 또 이게 득표율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이는 김문수보다 더 커요. 자, 그리고 한동훈은 61.8대 23.2로 전체적으로 3위에 지금 해당됩니다. 한덕수에 대한 경쟁력은 김문수가 그나마도 조금 낮고, 그 다음 홍준표, 그 다음 한동훈, 그 다음 안철수로 이렇게 나와 있죠. 와,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결과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막상 진짜 진검승부에 들어가게 되면 한덕수의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기 힘들어요. 분명히 김문수로 이제 단일화될 경우에는 저는 팽팽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빅매치가 되고요. 세간의 관심이 초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소위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흥행 효과로 인해서 이쪽 지지율이 단일화 후보에게 최소 5%에서 10% 정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자, 한덕수 측근에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분이 늘공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소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재명과 양자 대결을 붙여보니까 특히 무당층 지지율이 중요한데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3대 27.2 이렇게 나오고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31.8대 19.2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문수 대 한덕수, 한덕수 대 김문수의 단일화로 연결되어야지만이 가장 큰 볼륨이 생깁니다. 가장 큰 단일화 효과가 터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한덕수 이분은 1년 임기를 채우고 개헌 쪽에 이렇게 집중하겠다라고 하죠. 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짐작이 오시죠? 한덕수 본인은 다시 출마한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은 1년만 하고 단기 미션만 완수하고 그냥 서부 영화의 장고처럼 떠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대결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건다기보다도 한덕수가 만일에 이길 수 있는 카드면 한덕수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런 효과로 이렇게 커졌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요, 이 무당층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문수가 의외로 한동훈, 홍준표보다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 지금까지 김문수는 무당층한테 안 먹혀라고 했던 그런 프레임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주장이 왜곡된 허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 한동훈 33.9 대 17.0, 이재명 대 홍준표 34.2 대 14.9. 김문수가 이 중에 제일 낫네요. 그죠? 자, 한덕수 대망론. 이게 먹히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재명을 잡을지도 몰라요. 호남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가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이낙연, 그 밖에 이제 호남의 주요 인사들, 어쩌면 정세균까지도
가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때 대표 선수가 한덕수가 될지 이낙연이 될지 누가 될지는 조금 가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한덕수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지만 무혈 입성은 안 됩니다. 이분도 분명히 검증을 거쳐봐야 되고요. 그리고 검증을 받았을 때 지지율이 과연 버틸 수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경우에 어쨌거나 이 김문수와 양강 체제 속에서 막판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막판에 정말 볼만한 흥미로운 어떤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한 공동 전선이죠. 연합군인들 일종의 연합군의 이제 간판 스타가 과연 누가 되느냐, 김문수냐 한덕수냐. 그러자면 일단 김문수 이분이 결선에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결선에 올라가느냐, 올라간다면 상대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 자, 한덕수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불출마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오늘 쏟아진 놀라운 여조 결과들. 한덕수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있었죠. 한덕수 등판 초읽기 국민의힘과 합치면 이재명과 접전을 벌일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지지율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아시아투데이 아닙니까? 아시아투데이 여기 여론조사는 비교적 보수 혹은 우파 쪽에 잘 나옵니다. 그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맞는 지지율 조사로 생각이 돼요.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9, 민주당 40, 골든크로스가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고요. 한덕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문수가 1위 31%, 홍준표 한동훈이 공동 2위 23%, 안철수 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아무튼 한덕수로 만일에 단일화될 경우에는 이재명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오자구도 가상 대결도 이제 벌여봤는데 한덕수가 제일 높죠. 25, 김문수가 13. 이 둘만 합쳐도 벌써 38이 나오잖아요. 이재명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만 잘 구워 삶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준석이 7이죠. 김문수 13이죠. 이 둘 합치면 벌써 20이잖아요. 한덕수까지 합치면 45, 이재명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장미 대선 때도 문재인이 당선될 때, 그때도 안철수, 홍준표를 합치면은 약 한 45 정도 돼요. 45점 얼마 나오는데, 이 문재인보다도 3, 4% 많습니다. 그때도 단일화만 잘했으면은 문재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사퇴해, 내가 후보 될 거야, 이러다가 그냥 단일화가 안 됐던 거죠. 이번에도 단일화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한덕수 이분은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한덕수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분은 경제인 출신인데다가 경제 관료잖아요.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미국 통이고 소위 미국 조야에서 이 한덕수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주요한 정치인들은 다 안 돼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미대사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그 인맥이 또 굉장하고 이준석이 또 하버드 아닙니까? 그래서 하버드 연대 이런 말도 떠돌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이분이 또 대통령을 이게 권한 대행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총리를 2번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했고 지금도 총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을 감안할 때 최적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쩌면 한덕수라는 사람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덕수 대망론이 자연스럽게 지금 불거져 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이 트럼프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트럼프가 사실상 한덕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트럼프 한덕수 통화 도중 만나고 싶다. 당신 대선 출마하느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끝했다라는 것은 널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이야기의 다름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김문수라고 하는 또 막강한 어떤 도전자가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죠. 자, 트럼프 주니어 전격 방한, 재계 총수 만난다. 그런데 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친구 사이고 해서 거기를 만난다라고 합니다만, 과연 누구를 만나는지, 이재명을 만날까?
아니면 한덕수를 만나고 갈까? 김문수를 만날까? 이제 이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 쏟아진 뉴스들 중에요. 한덕수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큰 뉴스 중에 한 개가 1년 임기를 채우고 자신은 개헌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이게 맞거든요.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붙이면 안 돼요. 서로서로 이 시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중간평가적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하자면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2, 3년 뒤에 치르는 게 맞죠.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한덕수가 만일에 이걸 진짜로 공약으로 내던진다 그러면은 거대한 태풍이 이제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공약 아닙니까? 1년만 하겠다라는 거거든. 한동훈이 말한 그 3년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그 3년 하고 나서 그럼 국회의원 선거하고 개헌하고 나서 말이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죠. 그거는요, 한동훈이 3년 임기설 그거는 내각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삿된 약속이다. 헛된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는 이 한덕수의 1년짜리 공약이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어쨌거나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단일 후보가 최종 후보가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김문수 한덕수의 이 선의의 경쟁, 발전적 경쟁을 통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단일화되게 되면은 이 단일화 후보는 호남 표심까지 끌어들이면서 정세균 이낙연 등등도 정세균은 좀 약간 애매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낙연은 확실히 연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 바깥에 있는 외곽 조직들 빅텐트들이 전부 모여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올 거예요. 이재명 45에서 50 사이. 그리고 이제 빅텐트 쪽에서는 48에서 50, 한 1, 2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고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 어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중간 과정이 되고 말았죠. 일종의 예선 비슷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1위를 누가 했느냐? 최종 결선에 누가 이제 가느냐? 그리고 한덕수의 파트너는 누가 되느냐? 김문수로 가게 되면 이재명을 잡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